중국 철강 회사들 대부분이 다 적자가 날 정도로 업황이 안 좋았고 포스코도 실적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16년도부터 갑자기 1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3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올해도 약간 2016년도의 분위기가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 놓으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론 해외 철강사들도 한 번씩 자료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국내 철강 업체들을 주로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한국 철강 산업을 분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철강 전방 수요에 대해서는 비중을 그렇게 할애를 많이 안 합니다. 오히려 제가 비중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은 중국 쪽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할애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많이 바뀌겠지만 지금까지는 중국산 철강이 워낙 많이 수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럴 가능성은 되게 낮지만 한국의 경기가 어떤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대표적으로 뭐 통일이 됐다거나 이렇게 하면 인프라 쪽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런 이슈 때문에 철강 수요가 갑자기 확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내수가격은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무한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산 수입을 늘려버리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다 그게 당연히 캡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전방 산업을 보는 것보다 오히려 중국 철강 수급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중국의 수출 가격을 얼마에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 가격이 국내 철강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데 좀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철강 산업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럼 중국 철강 수급은 왜 안 좋았느냐? 일단 뭐 중국 철강 수요가 작년 내내 안 좋았어요. 그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이슈가 됐던 헝다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디포트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2018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부동산은 투기의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거주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각종 규제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개발 업체들에 대해서 3대 레드라인 정책 이런 것까지 발표를 하면서 규제를 되게 강화하다 보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디폴트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됐고, 각종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 뭐 신규 착공이라든지 뭐 부동산 가격, 거래량 모든 게 다 작년에 많이 급락을 했었죠.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 수요의 거의 한 40% 가까이가 이제 부동산 쪽에서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이 이제 12월 달에 위드 코로나 선언하면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제조업체들 가동률 차질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동절기에는 아까도 말씀 날씨가 되게 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 현장들이 작업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절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원래도 안 좋았는데 12월 달하고 2월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슈들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이 나빠진 거죠. 그래서 원가 상승분을 거의 절반도 판매 단가로 전가를 못 시켰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날씨도 이제 거의 이제 풀렸고 뭐 코로나 이슈도 이제는 다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작년 10월 정도의 수요 레벨로 2분기 중으로 바로 복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철강 업체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더 이제 판매 단가로 전가를 하는 시도를 2분기 할 텐데, 분명히 이번에 수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국 철강 가격이 2분기 중으로 지금 대비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는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중국이 작년 말부터 뭐 올해 초 해가지고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 완화책들을 많이 발표를 해줬습니다. 특히 작년에 상반기랑 하반기에 걸쳐가지고 이제 금리도 많이 인하를 해줬고요. 뭐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전반적으로 좀 내려줬는데, 아직까지는 가계대출이 살아난다거나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착공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확실히 바닥을 잡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지방 정부들이 일부 지방 정부는 2주택 제한을 완화를 해주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구매 제한 완화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철강 시장이 좋았던 시점이 이제 2021년도가 사상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고 철강사도 주가도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 또 가격이 하나 많이 올랐던 시점이 2016년도에도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지금하고 비슷하게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줬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부터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2016년도 접어들면서 부동산 관련된 지표들, 그러니까 신규 착공이라든지 뭐 거래량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2016년도 당시랑 지금이랑 차이점은 그때는 이제 금리도 당연히 내려졌지만 구매 제한을 전국적으로 풀어줬어요. 그래서 강도 자체는 그때만큼은
아닐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수요는 구조적으로 이제 올해 이제 3분기부터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 실물 수요가 살아나면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저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포스코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셀메이커들이 당연히 이제 엄청 잘하고 있죠. 앞으로도 당연히 잘할 건데 지금 미국 이슈 때문에 뭐 미국의 IRA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2차전지로 들어가는 소재 현재까지는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중국산 수입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거의 중국산 수입 비중이 거의 한 80%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미국은 어쨌든 그 중국산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셀메이커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를 내재화를 시켜야 돼요. 그 내재화를 함에 있어서 제일 저희가 최앞단에서 역할을 중요하게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죠.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 업체 중에서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리튬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올해 거의 한 10월 정도에 국내 이제 그 리튬 관련된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이제 아르헨티나에 또 리튬 공장이 완공이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포스코의 가치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철강 사업 그리고 자회사들 대표적으로 포스코 케미칼 최근에 이름을 바꿨죠. 포스코 퓨처온으로 이름을 바뀌었는데 지금 자회사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만 시총이 거의 뭐 15조 17조 막 이러고 있는데 포스코 시총이 30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는 철강 본업 사업과 자회사 가치만 딱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에 대해서는 반영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포스코가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는 거는 2030년도까지 연간 한 30만 톤 정도의 리튬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30만 톤이면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기로는 글로벌 한 5위 정도 되는 리튬 업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가치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포스코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해외 강산 사업을 많이 해왔고 2010년도 이후부터 이제 꾸준히 MB 정권 때부터도 해외 쪽 강산 사업을 뭐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대부분 결과가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2015년도에 해외 자원 개발 관련해서 대규모로 손실 처리를 많이 했었고 근데 끝까지 리튬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안 놓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투자라든지 그리고 기술 개발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는 시기가 이제 내년 내후년부터고요. 회사에서 지금 저희가 가이던스로 제시한 수치가 2026년도 기준으로 리튬 사업부 에비타가 한 2.7조 원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포스코가 철강 사업부 에비타가 한참 좋을 때는 9조 원까지 나오고 이건 사상 최고치고요. 일반적으로 한 6조, 5조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리튬만 하더라도 거의 절반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게 2030년도가 되면은 뭐 7조 이렇게까지 지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반영을 해주면 지금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 9월 달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해 줬고 그래서 2016년도부터 좀 수요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해서 좀 열심히 투자 의견을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응이 되게 시큰둥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 철강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중국 철강 회사들 대부분이 다 적자가 날 정도로 업황이 안 좋았고 포스코도 실적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었죠. 그게 이제 16년도부터 갑자기 1월달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3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주가가 올라갔었거든요. 최근 뭐 작년까지 분위기가 저희 섹터에 대해서 거의 크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나마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리튬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작년 10월달, 11월달 주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섹터에서 전반적으로는 기대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강도는 그때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올해도 약간 2016년도의 분위기가 조금은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 놓으시고 좀 기다려 보시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은 수익률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